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다. 당신이 멈춰선 그 문 앞에서 미뤄둔 정리, 먼지 쌓인 구석, 산처럼 쌓인 옷가지들, 이 모든 것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속삭임이다. 당신의 방은 당신의 내면이다. 우리는 자주 이것을 잊는다. 우리는 외부의 혼란을 외면하며 살아가지만 방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은 벌어지지 않았는지를 그것은 고요하지만 무섭도록 명확하게 보여준다. 방 안의 어지러움은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다. 그것은 정신의 상태다. 잠들어 있는 감정, 밀쳐낸 기억, 처리되지 않은 상처들이 물건을 통해 형체를 얻는다. 버리지 못한 오래된 선물,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라 방치된 물건, 끊어진 버튼 하나조차도 우리의 어떤 중단된 부분을 상징한다. 당신이 방 정리를 미루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삶의 어느 조각이 당신 안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정리하지 못한 그 서랍 속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 칼을 윤근 말했다. 무의식은 외부에서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그 말은 현실에서 끊임없이 드러난다. 방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감정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가차없이 드러낸다. 당신이 치우지 못한 그 물건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다. 그것은 결단을 미루는 마음, 과거에 머무는 시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방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된다. 왜 우리는 방 정리를 시작하지 못하는가? 왜 손은 멈춰 있고 눈은 회피하는가?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일까? 피곤해서일까?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존재의 전체를 흔드는 어떤 저항이다.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아직 끝내지 못한 어떤 심리적 챕터들, 그것들이 방 안의 혼란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나는 작은 제안을 하고 싶다. 댓글에 단 한 단어, 정돈이라고 써보라. 그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다. 무의식에게 보내는 신호다. 나는 내 삶을 바라보겠다고, 내 안의 혼란과 마주하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정돈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정돈이란 단순히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일이고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이며 무엇보다도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첫걸음이다. 당신의 방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단정해지기를, 숨통이 트이기를,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을 돌아보기를. 방은 침묵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당신의 진실이 숨어 있다. 지금 그 문을 다시 열고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가? 어지러움은 게으름이 아니다. 그것은 그림자다. 정돈되지 않은 공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난 그냥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언젠간 할 거야. 그러나 그 언젠가는 오지 않고 방은 점점 더 무언가를 눌러 담은 듯 무거워진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무의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려는 몸부림이다. 칼을 윤기 말한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우리 내면의 또 다른 자아다. 우리는 그것을 밀어내고 숨기고 잊으려 한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이 형태를 바꿔 우리 삶에 새우며든다. 어지러운 방은 그 그림자의 하나의 표현이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한 감정, 받아들이지 못한 상처, 포기한 꿈들이 사물의 형태로 우리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한다. 당신이 버리지 못한 옷 한 벌은 한때 당신이 되고 싶었던 어떤 모습일 수 있다. 열지 않는 노트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가능성일 수 있다. 구석에 쌓인 편지와 선물은 끝내 정리하지 못한 관계다. 이 모든 것들은 말없이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그림자는 우리가 억누르고 있는 감정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그것은 주변 환경에 투사된다. 우리는 방을 치우지 않음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자신과의 갈등을 공간 속에 투영한다. 치울 수 없다는 것은 그것과 마주할 용기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방 안의 혼란은 내면의 저항이며 무질서 속의 질서다. 그것은 당신 안에 숨어있는 감정의 지도다. 우리는 왜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할까? 그것은 아프기 때문이다. 그림자 속에는 수치심, 분노, 좌절, 질투와 같은 감정이 숨어있다. 우리는 그것이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진실은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그것은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방의 형태로, 삶의 형태로, 관계의 형태로 터져 나온다. 당신의 방은 당신의 무의식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치울 수 없다는 것은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당신 안에 있다는 뜻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인식이다. 방을 치우는 손보다 먼저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이 필요하다. 지금 당신의 방을 둘러보라. 어떤 물건이 눈에 들어오는가?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가? 어쩌면 당신이 미뤄온 것은 방 정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만남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 만남은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열쇠가 될 수 있다. 방은 단지 방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말을 거는 무대다. 이제 그 말을 들을 용의가 있는가? 당신이 혼자 있는 공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방 안에서 진짜 당신이 살아 숨쉰다. 사회 앞에서 웃고 말하고 일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동안 우리는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쓴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맺는 얼굴,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자아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억눌린 감정들, 말하지 못한 분노, 진짜 욕망이 잠들어 있다. 그 억눌린 자아가 바로 그림자이며 무의식의 깊은 바닥에서 조용히 끓고 있다. 정돈되지 않은 방은 종종 이 두 자아의 충돌이 일어나는 전쟁터가 된다. 겉으로는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계획은 있지만 실행은 없다. 이 괴리는 단순한 의지력의 부족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보내는 저항이다. 삶이 지나치게 통제되었을 때, 감정이 억눌리고 진짜 욕망이 계속 외면당할 때 무의식은 방역한다. 그리고 그 방역은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방에서 시작된다. 페르소나는 질서를 원한다. 깔끔한 책상, 정리된 옷장, 계획된 하루. 하지만 그림자는 질서를 거부한다. 그것은 감정의 홍수, 억눌린 창의성, 미처 살지 못한 나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방 안의 어지러움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무의식의 몸부림이다. 이 혼란은 당신이 너무 오래 참아온 감정의 물리적 흔적일 수 있다. 너무 오랫동안 외면한 자기 자신이 이제는 무너진 침대 위에 뒤엉킨 옷 속에 먼지 낀 구석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수동적인 반란이다. 큰 소리로 외치지는 않지만 매일같이 당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피곤하고 의욕이 사라지고 자책감이 고개를 든다. 방의 혼란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다. 지금 이 삶은 진짜 너를 반영하고 있는가? 네오는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지점에서 중요한 선택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페르소나의 기대에만 맞추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림자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무의식은 당신을 망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통합을 원한다. 당신의 진짜 감정, 욕망, 상처까지도 함께 껴안아 줄 수 있는 진짜 자아로 성장하길 바란다. 당신의 방은 지금도 말을 걸고 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 공간에서 들려오는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어지러움 속에는 당신의 진실이 숨어 있다. 그 진실을 외면할수록 방은 더 무겁고 낯설어진다. 하지만 그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낼 때 방은 치유의 공간이 된다. 당신 안의 가면과 그림자가 처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장소 말이다. 방 안의 혼란은 단순히 물건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 복잡성의 흔적이며 당신 무의식의 깊은 상처들이 말없는 언어로 표현된 지도다. 융은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정신의 어두운 지층을 밝혀냈다. 콤플렉스는 단순한 열등감이 아니라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각인된 감정의 응어리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특정 자극이나 상황 앞에서 우리를 통제 불가능하게 만든다. 어떤 방은 옷가지로 가득 차 있다. 옷장을 열면 다양한 사이즈, 색상, 스타일의 옷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이 혼란 속에는 자아 이미지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이 숨어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매력적인가? 이 질문들 뒤에는 종종 열등 콤플렉스가 있다. 인정받지 못한 과거, 비교당했던 기억,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경험들이 방 안의 옷의 형태로 남는다. 옷은 보호막이 되고 또 다른 자아가 된다.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그 옷에 감정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방은 종이, 노트, 오래된 교재로 가득하다. 여기는 지적 콤플렉스 혹은 부모 콤플렉스가 반영된 공간일 수 있다. 성공에 대한 집착, 완벽하려는 강박, 성취로 사랑받고자 했던 욕망이 물건으로 증폭된다. 특히 부모의 기대를 등에 업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런 유형의 방이 익숙하다. 무의식은 치우지 못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충족되지 않은 인정 욕구이기 때문이다. 어떤 방은 아주 단순한 혼란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멈춰 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이 안에는 결핍 콤플렉스가 자리 잡고 있다. 반복되는 상실, 애정 부족, 정서적 반김의 기억은 삶의 에너지를 차단시킨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힘조차 잃는다. 방은 그대로 멈추고 시간도 함께 멈춘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이것은 정서적 마비다. 무의식은 과거에 고립되어 있고 현재로 나아갈 문을 열지 못한다. 그리고 때로는 방 전체가 불규칙하게 어질러져 있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른다. 이 복합적 혼란은 모성 콤플렉스와 부성 콤플렉스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다. 보호받고 싶지만 통제받기 싫고 의존하고 싶지만 자유를 원한다. 이 모순된 감정들이 충돌하면서 방은 전장처럼 변해간다. 당신의 방은 당신만의 심리 지도를 보여준다. 그것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의 역사다. 이 방 안에 담긴 복잡성은 무의식이 보내는 암호다. 그것을 읽어내는 순간 방은 혼란에서 상징으로 변한다. 그리고 당신은 단순히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시작하는 것이다. 방 안의 카오스는 혼돈이 아니라 진실을 품은 구조다. 당신이 그것을 읽을 준비가 되었을 때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방이 멈췄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 방 안은 정지된 채로 있다. 물건은 그대로이고 먼지는 쌓여간다. 처음엔 바빠서, 피곤해서, 마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 그것은 애도되지 않은 상실이다. 방은 슬픔이 머무는 장소가 된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감정들이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상실은 언제나 형태를 바꾼다. 어떤 때는 죽음이지만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끝난 관계, 놓아버린 꿈, 변화된 정체성, 사라진 가능성.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잃는다. 하지만 사회는 빠르게 잊으라고 말한다. 울지 말고 잊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억누르고 감정을 수납한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방 안에 고스란히 쌓인다. 책상 위에 놓인 편지, 다시 열지 못한 앨범, 버리지 못한 물건 하나. 그것들은 모두 과거의 순간에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외면했던 순간, 피했던 고통, 끝내 인사하지 못했던 작별, 방 안의 혼란은 바로 그 애도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감정은 정리되지 않은 채 멈춰 있고 시간은 흐르지만 내면은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한다. 윤근 무의식을 억압된 감정의 저장고로 보았다. 우리가 느끼지 않으려는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강한 형태로 돌아온다. 슬픔, 상실, 후회는 정리되지 않으면 주변 세계를 통해 나타난다. 그 중 하나가 공간의 혼란이다. 당신의 방이 언제부터 어지러워졌는지를 떠올려 보라.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무언가를 잃었던 바로 그 순간일 수 있다. 방을 정리하려다 멈춰버린 손끝, 버리지 못하는 사소한 물건 하나에 매달리는 마음. 그것은 이별을 마무리하지 못한 자의 흔적이다. 우리는 물건을 통해 관계를 붙잡고 과거의 순간을 다시 살려내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애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것이다. 슬픔을 인정하고 그 감정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비로소 삶의 흐름 속으로 다시 나아가는 일이다. 당신이 오늘 방을 치우지 못했다면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 그 안에는 감정이 있고 애도의 시간이 있고 아직 다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들을 천천히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다. 물건 하나를 정리하며 마음속에 말해보라. 고마웠어. 이제는 보내줄게. 그 작은 의식 하나가 내면의 에너지를 다시 흐르게 만든다. 방의 혼란은 상실의 지도다. 그 안에는 당신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붙잡고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당신이 애도를 시작할 때 방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먼지가 걷히고 빛이 들어오고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린다. 그렇게 진짜 작별이 시작된다.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 의미를 되찾고 무의식의 그림자와 대면하여 나 자신을 통합해가는 깊은 여정이다. 카를 윤기 말한 개성화 인디비듀에이션의 길은 멀고도 조용한 길이다. 그것은 외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을 넘어서 내면의 진짜 자아와 만나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길은 때로 방을 정리하는 그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 어지럽혀진 공간 속에는 미뤄왔던 나, 외면했던 감정,
정체된 시간이 들어있다. 그러나 정리의 시작은 내면에서 결심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어떤 물건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이 공간을 다시 살아있는 장소로 만들 것인가. 이 모든 결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마주침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의식의 빛이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다. 먼지를 닦고 서랍을 열고 쌓인 것들을 하나씩 바라보는 그 과정은 나 자신을 직면하는 순간과 닮아 있다. 내가 회피해왔던 감정, 감추어 두었던 과거, 붙잡고 있던 환상이 물건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이 감정을 이제는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숨길 것인지. 버리는 물건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정체성의 조각이며 내 삶에서 끝을 맺어야 할 상징들이다. 무의식은 상징을 통해 말한다. 책 한 권, 오래된 가방, 깨진 장식품 하나도 상징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의미를 느끼고 결정을 내릴 때 무의식은 우리에게 응답하기 시작한다. 방을 정리하며 우리는 그림자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손을 맞잡는다. 나의 슬픔, 분노, 두려움, 그리고 욕망까지도 그것들이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개성화는 시작된다. 정리는 수능이 아니다. 그것은 복종도 강박도 아니다. 진정한 정리는 자발적인 선택이다. 나의 내면 질서를 다시 세우고 나다운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존재의 선언이다. 방이 정리될수록 마음의 흐름이 다시 열리고 침묵 속에 있던 나의 본질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새로운 자아의 탄생이며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는 의식이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다. 오늘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가? 서랍 하나, 책상 한 모서리, 혹은 침대 옆에 한 구석. 그 작은 시작은 당신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혼돈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의 씨앗이다. 당신의 손끝에서 질서가 태어나고 그 질서 속에서 당신의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길이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 자신을 마주하는 그 순간, 그것이 진짜 변화다. 우리는 알고 있다. 깔끔한 공간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돈된 환경이 집중력과 기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책에서 읽었고 강연에서 들었고 누군가의 조언으로도 수없이 들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손은 움직이지 않는다. 머릿속에는 명확한 그림이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일치가 무너졌다는 신호다. 지식과 행동 사이, 바람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우리를 침묵 속에서 서서히 지치게 만든다. 내면의 일치는 삶에 강력한 힘을 준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 반대로 생각은 깊은데 실천이 따라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방이 어질러져 있다는 것은 단지 시각적인 불편함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의 작은 균열이며 매일 반복되는 작고 조용한 자책이다. 이때 무의식은 다시 우리에게 말을 건다. 너는 알고 있다. 그런데 왜 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혼란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때로는 두려움이다. 변화 이후의 삶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두려움. 때로는 슬픔이다. 정리된 공간이 마치 끝맺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슬픔. 그리고 때로는 무력감이다. 아무리 치워도 바뀌지 않는 삶에 대한 체념.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장 멀어진 그 순간이 변화의 문턱이 될 수 있다. 내면의 혼란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조금씩 다시 중심을 되찾는다. 방은 그 과정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협력자다. 외부 공간을 다듬는 행위는 내면의 구조를 되짚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하나의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행위조차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깊은 본능이다. 윤근 말했다. 먼저 안에서 변화하라. 그러면 밖도 따라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반대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밖을 정리함으로써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 손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를 의식이 따라오는 방식. 이 방식은 특히 깊은 혼란의 시기에 유효하다. 생각은 멈춰 있을지라도 몸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된 방은 우리에게 속삭인다. 가제 숨 쉴 수 있어. 그 한 문장이 우리 안에서 잊고 있었던 힘을 되살린다. 그 힘은 소란스럽지 않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조용한 자기 돌봄이며 나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다. 나는 나를 다시 돌보기로 했다. 내면의 일치가 회복될 때 삶은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다. 방향이 생기고 의지가 되살아난다. 그리고 마침내 삶의 조각들이 다시 이어진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지만 가장 진실한 회복의 시작이다. 방을 정리하는 것은 삶의 사소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의식이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당신의 손끝이 먼지를 닦고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그 순간 당신은 조용히 선언한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외부의 질서에 순응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짜 정리는 복종이 아니라 자기 존엄의 회복이다. 무질서 속에서 오래 머무르면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는다. 생각은 흐려지고 감정은 둔해지고 에너지는 고여만 간다. 방이 어지럽혀졌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고 있다는 신호다. 그러나 방은 기다린다. 당신이 다시 돌아오기를. 당신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공간은 즉시 반응한다. 마치 숨을 참다 다시 들이마시는 것처럼 방은 생기를 되찾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당신도 다시 깨어난다. 정리는 단지 청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감정들이 중심을 찾고 무너졌던 시간 감각이 회복되며 무의식이 억눌렀던 진실들이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른다. 이때 우리는 그림자와 화해하기 시작한다. 외면했던 감정,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처, 말하지 못했던 욕망, 그것들이 이제는 숨지 않고 방의 한자리에 자리를 찾는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는다. 그림자도 나였음을. 나의 연약함, 나의 분노, 나의 그늘도 결국은 나를 이루는 한 조각이었음을. 방이 정리되면 당신의 눈빛이 달라진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게 당신 내면에서 일어난 승리다. 무기력과 맞섰고 과거의 짐과 이별했고 마음의 중심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 승리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자기 선언이다. 나는 내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융은 우리에게 말했다. 삶의 목적은 완벽이 아니라 전체성이다. 완벽한 방이 아니라 진실한 공간이 필요하다. 방이 정리되어 있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공간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꾼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존재다. 당신의 방은 이제 고요한 의식의 장소다. 나를 다시 맞이하는 신성한 장소. 과거를 묻고 그림자를 껴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회복하는 장소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다. 댓글에 한 단어만 남겨보라. 정돈.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상징이다. 그것은 무의식에게 보내는 신호이자 삶을 다시 껴안겠다는 약속이다. 아주 작은 이 한 단어가 내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당신의 방이 이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단지 공간이 바뀐 것이 아니다. 당신이 바뀐 것이다. 이것이 진짜 시작이다.